네,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3주차 수업이네요. 자, 오늘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활동을 할 때 그 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도 이번 시간에 쭉 이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뭐 정의라든지 구성 요소, 뭐 치료적 효과, 여러 가지 집단 유형,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활동하면서 좀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집단의 역동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단의 역동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합체가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 개별 성원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집단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그러면은 집단은 어쨌거나 두 사람 이상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역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집단 역동이 무엇이고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개입 과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다. 여러분들이 딱히 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교과목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개별 사회복지를 따로 배우고 가족에 대한 개입을 따로 배우고 교과목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래서 그룹 웍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로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그러한 방법론, 이게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에요. 실천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통합방법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그래서 실천 기술론 이렇게 구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집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집단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 교과목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나가셨던 분이라면 학생분들이라면 뭐 집단 프로그램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아동 기관에서는 뭐 아동들 뭐 자존감 향상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뭐 내지는 뭐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아동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무슨 개입 뭐 아이들의 뭐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뭐 노년기 부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뭐,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의 뭐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뭐, 그들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뭐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자, 이제 그랬을 때 그 집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되신다면은 이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지식들,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익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가르치는 거는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집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집단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욕구, 이제 보통 이제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을 만들면 그들이 원하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냥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욕구와 문제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쭉 뭐 몇 회기 이상 진행을 해 나가죠. 이제 그 결과 그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또 뭐냐면 이런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쭉 과정들, 그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그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챕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두 개를 접목시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단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욕구나 문제가 유사한 사람들, 물론 이제 또 약간의 이제 상이한 그런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집단을 만들 때는 욕구나 문제가 유사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집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개별 성원들, 집단 안에 있는 개별 성원들의 그런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욕구는 대체로 이제 욕구나 문제가 비슷하니까는 대체로 그런 거는 이미 파악이 됐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들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뭐 사회적인 상황에 따른 그들의 문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보다도 집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대상자 파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성,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도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뭐냐라는 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쭉 회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이미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배우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미 학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개념, 뭐 집단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죠? 집단은 뭐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두 사람 이상 모인 집단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어떤 집합체를 집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건 아니에요.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문제와 공동의 욕구를 가지고 모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뭔가 지속적인 회합을 갖는 거죠.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집단 안에서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뭐 쭉 진행해 나가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만의 상호작용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모여서 그들이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 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집단 안에서는 그 성원들,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소속감이라든지 뭐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집단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정서적 결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집단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워크. 자, 그랬을 때 뭐 집단 사회복지 실천, 집단의 개념은 이제 그런 거고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개입해 주는 거죠. 사회복사가. 이제 그걸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은이 빠졌습니다. 의도적인 같이 모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문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개별 성원들이 각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개별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개별적인 개입보다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해나감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 성원들 각각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도적인 집단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도 충족시켜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집단을 통한 사회복지를 할 때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동들 중심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활동, 뭐 중년의 뭐 어머님들, 요즘에 이제 뭐 갱년기 어머님들의 뭐 중년의 자아를 찾는 여행,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아정체감, 제2의 자아정체감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쵸? 뭐 아니면 그들의 뭐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의도적인 집단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해결시켜주고 또 그러한 기능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효능감을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부모 교육이 아닌 부모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 치료를 통해서 부모의 어떤 그런 뭐 효능감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심리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나 또는 집단 전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영역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욕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모아서 뭐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문화 집단 요즘에 이제 아이들 모아서 뭐 한글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니면 기초 학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뭐 아이들의 뭐 학교 생활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복지사는 그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 지식과 또 집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 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갔거나 뭐 봉사활동을 했거나 했으면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러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개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동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인보관 활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인보관 활동. 인보관 활동,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제가 이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게 뭐예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육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글자 공부 뭐 이런 거, 그쵸. 언어 교육도 시켜주고, 뭐 아이들 돌봐주는 활동도 하고, 엄마들도 뭐 교육시켜주고, 뭐 이런 모든 활동이 대체로 이제 인보관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인보관 활동이 어찌 보면은 그 집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내 복지 활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인보관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빈곤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활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들, 뭐 빈곤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같이 사회복지사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함께 그런 집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했었던 이제 그런 활동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모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긴 뭐 YMCA나 뭐 YWCA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보통 이제 다 집단 활동을 보통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초기 시작을 했고 또 19세기 후반에는 인보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집단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외계층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제 점점 그것들이 이제 발달된 형태로는 요 이제 소외계층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활동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들의 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이나 걸스카우트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지도, 뭐 집단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복지 실천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자선 조직 그런 뭐 어떤 활동 뭐 이런 거의 모델로 개발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인보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다양한 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뭐 꼭 거기에는 뭐 사회복지사가 개입이 되지 않아도 집단 지도자라고 하죠. 보통 리더들이 그들을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이런 인보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구성 요소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집단을 만들고 집단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개별 성원들이 문제를 각각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개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집단을 이끈다. 그럼 집단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 집단에 뭐가 있어야지만 집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이것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밑에서부터 할까요? 이제 집단엔 성원이 필요하죠. 집단에 모인 사람들,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뭔가 자신이 집단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모였어요. 여기 집단 성원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제 집단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부터 잠깐 갈게요. 자,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집단 프로그램, 뭐 집단을 이끄는 리더라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요.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집단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개입을 하고, 뭔가를 하고, 또, 그 개별 구성원들이 문제나 목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그들이 서로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집단 지도자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집단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집단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제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자조 집단이거든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집단에서는 반드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뭐 구조화도 시켜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보통 집단 지도자가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원이 모였고 집단 지도자가 있죠. 가만히 앉아서 집단 활동을 집단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의 의도적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활발하게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해나가면서 그들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미술 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되게 심리사회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인지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뭐 그런 경증 뭐 치매에 있는 할머님들의 뭐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활동. 자, 우리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집단이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개입하는 거 의도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술, 게임, 역할극, 뭐 노래, 레크리에이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죠. 이거를 통해서 집단 안에서 개입을 하는 거고 이 집단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게 된다면 집단의 목표가 달성되고 그것은 곧 개인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단 안에 모였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미술 활동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게 집단 리더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원래 목표에 있었던 자존감을 요 활동들을 하다 보면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는
진행하다 보면 그 성원들 사이에서는 막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들 사이에서 뭐 상호작용이 때로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조금 이제 잘 안 이루어지죠.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럼 이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뭔가 집단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개별 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역할극을 하더라도 서로 잘 참여하고 잘 상호작용이 되어야지 그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집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의 사회복지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는 이렇게 집단 안에서 역동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성원이 필요하고,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 또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집단 리더죠.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도 성장하고 타인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서로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그 기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치료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거 이제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갖고 있는 치료적 효과가 224페이지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목만 쭉 써놨는데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집단을 활용할까요? 개개인의 문제를, A라고 하는 아이의 그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 A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집단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일 때가 있죠. 개별 성원들 하나하나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에 욕구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을 활용하는 건 꼭 아니고요. 이제 그것도 물론 큰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11가지의, 그러니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집단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집단 활동, 이 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해서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왜 좋으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을 준다 이거죠. 우리가 집단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집단 치료일 수도 있고 집단 활동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집단 활동을 통해서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껴요. 자, 그런 희망을 가져요.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독려해 나가면서 우리 변할 수 있겠구나,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에 거의 많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을 활용하다 보면은 나 혼자 할 때는 때론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집단 전체가 함께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돼주기도 하고 서로 독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집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 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갖고 있는 치료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었구나. 내 문제만 알았는데, 나만 힘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고 느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보편적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느끼는 문제에 대한 짐이 굉장히 많이 덜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도 또 하나의 그런 치료적인 효과를 갖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집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획득해요. 뭐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이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안에서
안에선 굉장히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 성원들과 활동을 같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성원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이제 메인 리더라면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워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단 안에서 보조 지도자, 그러니까 코워커가 되어서 집단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누굴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타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성원들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기술 훈련 같은 거, 우리 보통 이제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이제 뭔가 내가 좀 더 익혀야 할 어떤 사회적인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의문, 뭐, 그 다음에, 또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죠. 또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다른 성원들이 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모방을 함으로써 뭔가 다른 성원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기술들을 학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인 기술을 또 다양한 그런 집단 성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것 역시가 모방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행동도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나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또 내가 실은 이제 뭐 대인관계 기술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술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실은 바깥에 나가서 이거를 나의 행동들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안전한 장이에요. 이 집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학습할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 굉장히 이 집단은 유용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 안에 그런 응집력 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모방하고 뭔가를 그들과 함께 나눠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집단이 나에게 뭔가 푸근하다. 또는 집단이 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집단이 굉장히 매력감이 있다. 내가 이 집단이 소속감을 느끼고 친근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집단 안에 내가 혹 빠져서 나의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노출해 나가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단 안에서 생겨요. 이걸 우리가 집단의 응집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속감이 생기면 이제 서로를 독려하고 지지하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집단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때요? 이야기를 확 하는 순간 내가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정의 정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집단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집단 경험을 하다 보면은 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의 그런 특징들을 그 안에서 느껴요. 얘는 엄마 같고, 쟤는 아빠 같고, 얘는 내 언니 같고, 쟤는 뭐 선생님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집단 안에서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집단 안에서 마치 이제 가족과 같은 성격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기존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었던 부분들을 그 안에서 조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치료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은 이제 요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실존적 요인들, 뭐 말이 용어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지지도 많이 받고 뭔가 새로운 행동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감정도 굉장히 많이 정화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이 집단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집단 안에 모인 성원들은 내가 이 집단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왜냐하면 이 집단이 끝까지 가서 끝까지 나에게 계속 지지하고 뭔가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익힌 것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래요? 이렇게 집단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의 뭐가 강화됐다고 합니까?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집단 안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회기가 다 끝날 무렵에는 이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어야지 집단이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실전적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쭉 살펴볼게요. 자, 토스랜드와 리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집단의 유형을 쭉 나눠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집단의 유형이 있다.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집단을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 집단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뭐 이것 위에도 뭐 과업 집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과업 집단은 뭐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들이죠. 그래서 집단이 왜 모였는지에 따라서 그 집단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지지 집단은 뭔가요? 말 그대로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지지해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집단 유형이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런 집단 있죠.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 가족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소아암 환자들 가족들의 모임, 또 내지는 한부모 가족들의 모임, 뭐 이혼 가정 가족들의 모임, 뭐 재혼 가정 가족들의 모임, 입양 가정 가족들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가족들 모임들 왜 하는 걸까요? 서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이럴 땐 내가 힘들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 서로 정보도 나누고, 지지도 해주고, 뭔가 교육도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뭔가 효과적으로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혼 가정의 엄마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혼 가정 엄마들의 모임이니까 뭐 한부모 가정이네요. 똑같은 거네요. 한부모 가족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어때요? 서로 지지가 많이 되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 아이들이 뭐 이런 경우에 학교 생활에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랬을 때 그거를 경험한 뭐 다른 엄마들이 뭐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문제를 경험하는 엄마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환자들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험한 엄마들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잘 대처할 수도 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뭐 잘 적응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그래서 상호 지지하고 서로 돕기 위한 그런 집단이고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감 형성이 굉장히 쉽고 자기 개방도 굉장히 높겠죠. 이런 경험들을 서로 공유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들이 모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집단을 만들고 구조화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경우에 요런 경우엔 요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해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활동 지원사로 일하시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 요번엔 아니죠. 이제 지난해죠. 그러니까를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일도 되게 힘드시거든요. 일도 힘들고 또 적절하게 이제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뭐 그럴 여유도 별로 없고 또 실은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소진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뭐 야유회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그런 힘을 받기도 하고 이제 또 그런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조함에 있어서 뭐 나누는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사회복지사는 정보도 주기도 하고 대처 기술 향상시키기도 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게끔 팀원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지지 집단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집단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정보와 지식을 구성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문가 강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부모 교육, 뭐 이런 거죠. 뭐 입양에 관한 뭐 여기 나오죠.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배우는 거죠. 어, 아무래도 대체로 이제 인구사회학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아니면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뭐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실은 이제 교육 집단은 그렇게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지지 집단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거는 이제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얘도 뭐 집단 규모를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도 뭐 집단 규모를 크게 구애받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진행될 때는 뭐 물론 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질문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교육 집단은 기본적으로 와서 강의를 듣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자 할 때 많이 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뭐 가르쳐야겠죠. 이제 토론할 수 있게끔 이제 그들을 이끌어야겠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집단은 이제 말 그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릴까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를 찾는 여행. 뭐 이런 혹시 이런 집단 들어보셨어요? 나를 찾아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첫 만남 집단이다, 뭐 아니면 인카운터 집단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나를 찾는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이 집단에 온 건 아니에요. 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앞으로의 나의 성장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집단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난 나의 문제나 꼭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생이나 뭐 나의 삶이나 나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성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자의식을 넓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나를 잘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향상이 쭉 포커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병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뭐 치료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나를 향상시키고, 자아를 잘 통찰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특성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집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많이 이러한 집단에 모이셔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의 경험이라든지 타인의 경험들을 서로가 많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집단 안에서 자기 개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참 만난 집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여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잘 통찰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방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 참 만남 집단, 인카운터 집단도 뭐 비슷한 집단입니다. 또 결혼 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고 모인 집단, 청소년들이 나 지금보다 낫고 싶어요. 이제 그런 집단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성장 집단의 예가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하는 것들, 그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성장 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뭐 아니면 진로 개발은 뭐 교육 프로그램에 좀 더 가깝겠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성장 집단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습이라든지 봉사활동을 가셨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집단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집단이에요. 이제 치료 집단은 앞선 집단들하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집단이겠죠. 말 그대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주로 이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대처를 잘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대처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쭉 과거로부터 쭉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실은 이 치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는데, 아, 맞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접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또 때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런 치료적인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은 뭔가 이제 변하고 싶은 거죠. 지금보다 좀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집단에 모이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또 완화하고 싶은 사람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충격, 트라우마 이후에 뭔가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치료 집단에 모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모입니다. 개개인의 치료적 목적이 매우 중요해요. 집단 자체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집단 자체가 다 돼도 내가 그 안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치료 집단은 개개인이 그 안에서 치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자는 그래서 전체를 두고 치료를 하지만 그 개개인의 성원들하고도 치료적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개개인 성원들은 자신의 문제를 과감하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문제를 과감하게 쭉 드러낼 수 있을 때 치료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노출이 굉장히 많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간접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감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집단 개개인도 치료되면서 또 집단 개개인들이 자신을 잘 통찰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 사회복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지지 집단이라든지 교육 집단, 성장 집단과는 다르게 이 뭔가 치료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한 능력, 너무나,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집단 역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상담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이 개개인들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죠. 그래서 이 치료 집단을 이끄는 사회복지사는 정말 전문적인 그런 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치료 집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의 예는 뭐 이런 뭐 정신역동적 치유 집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상후 장애를 입은 분들을 치유하는 집단, 뭐 공황 장애를 입은 뭐 환자들 치료 집단. 잘 보세요. 그럼 이거를 그 사회복지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어때요? 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을 집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돼요. 그러면서 집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집단 역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구 지하철, 삼풍백화점.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 잘 모르실려나요? 너무 예전 일이라 그다음에 요즘 최근이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뭐 집단들, 뭐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집단, 이런 것들이 치료 집단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조 집단은 뭐 셀프 헬프 그룹이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서 치료 집단까지는 집단 리더가 누가 되냐면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가가 보통 집단 리더가 돼요. 그래서 집단을 이렇게 이끌어가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집단 안에 누군가예요. 집단 안에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 안에서의 리더가 집단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스스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자조 집단의 이제 뭐 개념은 유사한 어려움이나 관심사를 가진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요한 건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동료잖아요. 동료끼리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끔 서로가 원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잘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끔 서로가 원조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비전문가가 리더가 되죠. 보통. 이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비전문가가 리더가 잘 할 수 있게끔 리더를 뒤에서 도와주는 코워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집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환경적인 뒷받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죠. 뭐 장소를 뭐 알아봐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다른 어떤 체계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대부분은 이 집단 안에서의 그 누군가가 즉 비전문가가 리더가 되어서 집단을 이끌어가 나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조 집단은. 그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단주 모임이에요. 단주 모임. 그래서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해갖고 AA 클럽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단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알코올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이거를 끊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이제 술 먹지 말자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서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경험들 나누고 서로 이제 그러지 말자고 계속 이제 모여서 다짐하고 이제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술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단도박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 가족 협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가가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전문가는 이제 뭐 행정적인 일을 좀 도와준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나머지 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권익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다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집단별로 이제 목표라든지 노출 정도, 뭐 사회복지사의 역할, 좀 전에 사회복지사 역할 얘기 요거 안 했는데요.
집단에서 이제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지만 이제 개별 성원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집단 밖에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연계하거나 뭐 의뢰하는 거 이런 정도 그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 행정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조 집단에서의 사회복지사가 하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집단별로 이렇게 목표, 노출 정도, 집단에 의해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어, 자기 노출 정도는 뭐 교육 집단이 가장 낮고 성장 집단이 가장 높고 비교적 높은 편이죠. 치료 집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쭉 이제 집단, 이제, 그 다음에 집단의 역동에 대해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집단의 역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집단 여러분이 모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단 안에는 각각의 이제 개별 성원들끼리 막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래야지만 집단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의 목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상호작용, 의사소통, 자,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 안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힘, 다이나믹, 이걸 우리가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도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